다음 강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딥백스의 김정욱 부사장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과 NPU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로봇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흥미로운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공지능과 NPU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딥백스의 김정욱 부사장입니다. 사실은 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목들이 이제 로봇 관련되는 부분이라 저는 사실 인공지능,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프로세서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의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저도 로봇을 잘 모르고 로봇을 하시는 분도 실제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에 대한 지식 공유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거창하게 이름을 쓰긴 했지만 현재 국산 AI 반도체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의 발전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사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택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오늘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시간에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는데 아까 앞선 강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제가 설명을 듣고 조금 안심은 됐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로봇 관련돼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통 AI NPU나 아니면 AI 모델 관련되는 컨퍼런스나 뭐 학회 아니면 발표 장소에 갔을 때는 그냥 진입을 하면 됐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그래도 약간의 서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세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N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인텔 프로세서, 뭐 ARM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CPU라고 하죠. 그러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고 보통 얘네들은 순차적인 연산을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얘의 속도를,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의 클락 스피드를 높이거나 코어 숫자를 늘려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하면은 인공지능 관련되는 수혜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출시는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서는 옛날에는 픽스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래픽 파이프라인이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다가 거기에 쉐이더 코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런 프로그래머들의 그런 융통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발전을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병렬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픽이 픽셀 단위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와 AI 모델의 병렬 처리를 하는 거로 봤을 때는 현존 나와 있는 프로세서 중에 가장 병렬 처리가 잘 되는 GPU가 선택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GPU도 AI 모델을 가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PU는 뭐냐?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GPU는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데 NPU는 굳이 이것저것 잘하는 것보다 하나만 패. 그러니까 Neural Processing Unit, AI 연산을 가속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NPU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NPU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이 되는 NPU와 추론만 하는 NPU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습과 추론 중에 어느 게 더 컴플렉시티가 높은지 아세요? 이걸 질문을 드리면 이제 관련되는 게 없으신 분들은 뭐 추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컴플렉시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학습하는 과정 중에 추론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이 높고요. 그다음에 추론은 굳이 학습을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32비트 연산을 안 쓰고 8비트 인테저나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을 전용으로 하는 프로세서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AI 프로세서들은 다 추론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스케일로 따졌을 때는 서버급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뭐
GPU도 서버급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NPU로 보면 서버 단의 NPU도 있고 그 다음에 엣지 혹은 온 디바이스 단의 NPU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처음에 그 서버 단의 NPU를 만들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타도 엔비디아를 외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학습 기능까지를 대체하는 것을 바랬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현재 국내에서 나온 서버용 NPU 같은 경우에도 추론 전용의 N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디벡스는 뭐를 하는 회사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용 AI NPU를 만들고 저희 NPU는 추론 전용을 하는 NPU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거창하게 쓴 내용의 실체를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AI NPU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로봇 그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디벡스의 미션은 AI for everyone and everywhere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AI를 쉽게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사회가 바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사회의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AI를 로봇으로 바꾸면 로봇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만약에 저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AI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디벡스 인사이드라고 디벡스라는 마크가 있으면 사람들이 AI를 쓸 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생각만 가지고 사회가 바뀌진 않죠. 그럼 뭔가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300W급 파워를 쓰면서 3만 불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만약 디벡스라는 회사가 4.5W의 파워를 먹으면서 $100 미만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목표로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테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T4와 DX M1, 저희 M1이 이제 미드레인지의 그 프로세서인데 M.2 모듈이라고 해서 한 2cm, 8cm 정도의 종이 껌종이 크기 정도에 되는 모듈입니다. M.2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고요. 왼쪽을 보시면 얘 컴퓨팅 파워는 약 130 탑스입니다. 탑스라는 게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이라 해서 1초당 몇 테라 오퍼레이션을 동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요거는 자동차로 따지면 배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25탑스니까 배기량으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의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프로세서고 파워로 봤을 때는 왼쪽이 약 70W 정도 소모가 되는데 저희가 4.5W 정도 소모가 되고 실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스넷 50를 동작을 시켰을 때 저희가 1323 프레임 퍼 세컨을 얻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 솔루션은 1272 프레임 퍼 세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탑스당 프레임 퍼 세컨,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하나의 유효 성능 지표라고 보는데 1탑스를 가지고 몇 장을 실제로 동작을 시키는가로 봤을 때는 약 5.4배만큼의 유효 성능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봇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솔루션일 텐데 올인이랑 비교를 해봐도 약 200탑스 대 25탑스, 그러니까 약 8분의 1 정도 되죠. 파워도 70W에 4.5W, 이것도 8.8분의 1 정도 되고 실제 욜로 버전 5 640 모델을 구동을 해봤더니 저희가 590 프레임 퍼 세컨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엔비디아 제슨 같은 경우에는 551 프레임 퍼 세컨 정도가 나와서 유효 성능으로 봤을 때는 약 8.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보통 만약에 이제 NPU라는 거를 골라서 여러분들 로봇 응용에 사용을 하실 때 보통 전성비를 나타나는 수치 중에 탑스 퍼 와트라는 수치를 사실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면 1와트를 가지고 몇 탑스의 오퍼레이션을 동작을 시킬 수 있느냐의 수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기량이 크고 전성비가 높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드라이버가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하고 코스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서의 성능은 좌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유효 성능을 어떤 기준으로 삼냐 하면 프레임 퍼 세컨드 퍼 탑스, 1탑스로 몇 프레임 퍼 세컨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느냐, 혹은 프레임 퍼 세컨드 퍼 와트, 그러니까 1와트를 가지고 몇 프레임 세컨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느냐의 유효 성능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 이제 저희가 로봇 관련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형상은 아이언맨, 그다음에 자비스 뭐 이런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는 그 AI 컴퓨팅은 아마도 데이터 센터형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서 엣지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향으로 계속 이전을 할 거다. 무게 중심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동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언맨드 서비스, 그러니까 무인화 관련되는 서비스. 세 번째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에서 요즘 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공통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 이슈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시큐리티, 그리고 저는 사실은 디스커넥션이나 레이턴시 관련되는 부분이 로봇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나 인터넷 기반으로 동작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음영 지역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꼭 끊긴다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과연 안전하게 오퍼레이션하는 것을 뭘로 보장을 할 수 있을까? 뭐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아마 온디바이스 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이제 디벡스의 홍보 영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디벡스 M1과 GPGPU를 비교한 영상이고요. 욜로 버전 5, 버전 8을 구동시켰을 때 정확도가 GPGPU 대비해서 저희 M1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성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임 퍼 세컨을 봤을 때도 이건 욜로 버전 5S를 돌렸을 때 저희가 오히려 프레임 퍼 세컨이 높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성능으로 봤을 때는 파워랑 코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로봇 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글로벌 경쟁사의 제품을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욜로 버전 5 640, 640 모델을 동일하게 돌렸을 때 양측 프로세서 위에 버터를 올려놔서 실제로 발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한 12초 정도 지나가니까 저희는 이제 35.5도 정도 동작을 하고 저쪽은 60도 정도가 돼서 완전히 멜트되는 정도가 돼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보다 차가운 프로세서.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인간의 생활은 윤택하게 하지만 열이 나지 않는 그런 프로세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비전 프로세서라고 DXV 비전 프로세서가 저희는 이제 로엔드 타겟인데, 저거는 TSMC 12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6개의 카메라를 아까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것 같은 6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M1은 10개 이상, 그리고 저희는 삼성 5나노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칩을 만들었습니다. H1은 저렇게 만든 M1 4개를 인테그레이션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칩이고요. H는 하이 퍼포먼스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덕트가 로엔드, 미드엔드, 하이엔드 타겟을 가지고 있고, 여기 파란색 배경에 있는 DX-M2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SLM이 지원되는 칩입니다. 아마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칩 제작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 비즈니스는 저희 자체 브랜드의 모듈을 만들기도 하지만 B2B 브랜드로 IPC 같은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서 제품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러니까 저게 2018년도에 나온 MV1 SSD 싱글 샷 디텍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2022년에 나온 욜로 버전 7이라고 하는 똑같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2018년 당시 SSD가 나왔을 때는 저거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셔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고 있던 룰 베이스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저렇게 동시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정도 해주는 거 가지고서는 사업은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 23년 나오는 알고리즘을 보니까 이 정도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많은 발전이 AI 모델 관련돼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걸 보내드린 이유는 저희가 V3라고 하는 칩이 10불 언더의 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가격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게 약 오른쪽이고 욜로 버전 7 정도고, 비슷한 가격에 중국 칩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게 NV1 SSD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칩이 가장 최근에 동작을 시킨 비전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클립이라고 하는 모델의 실시간 데모 영상입니다. 보시면 인천에서 사고 났던 것처럼 자동차에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거를 묘사를 해주죠.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복도에서 싸우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면 마치 아이들이 강아지와 그다음에 고양이를 구별하는 게 가장 첫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그림에서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단계라면, 얘는 상황을 이해해서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테스트 영상을 보고 이태원 참사나 이럴 때에도 뭔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했고요. 요거는 저희 칩을 가지고 IPC에서 16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하는 실시간 데모 영상을 저희가 뽑은 거고, 저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새로운 센텐스를 추가를 합니다. 남자가 손을 들고 있다 라고 한 센텐스를 집어넣고 본인이 직접 그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매칭이 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인천에서 일어났던 전기차 화재 같은 것도 상황을 먼저 알 수 있다라고 따지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 같고, 특히 뭐 노인들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뭐 넘어진 상황을 디텍트를 한다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비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로봇의 비전 분야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벡스라는 회사가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땐 듣보잡인 회사일 수도 있으나, 도대체 디벡스라는 데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나 보시면, 저희가 글로벌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면 SRAM 사이즈,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약 5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5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퍼포먼스, 애큐리시, 그다음에 전성비가 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를 DDR에서 있는 데이터를 뽑아다가 SRAM에 넣고 재사용할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적게 일어나게 만드는 최적화 기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그 NPU라는 거를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NPU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세 가지 지표를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성비. 전성비가 좋지 않으면 NPU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와트로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봇과 군용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능이 낮다, 그럼 뭐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필요하고, 저희 커스터머들도 마지막에 주장을 하시는 게 뭐냐면 범용성입니다. 뭐냐면 AI 모델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이 모델은 잘 도는데 다른 모델은 안 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세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NPU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디벡스 NPU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CE쇼에 혁신상 상관왕을 받았었고요. 아마 AI 반도체 업체로는 유례가 없는 성과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저희는 특허를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탑5 안에 들 만큼 핵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2024년 올해의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그 선정한 기업이 옛날 MS, 그다음에 테슬라의 초기 단계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저 친구들이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일 테니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봐도 뭔가 포텐셜을 이해를 했나 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특허의 평가, 질로 봤을 때도 오히려 저희가 퀄컴이나 ARM,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대비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쇼에 CTA, 그러니까 이거를 주관했던 CTA에서 must see 하는, 그러니까 데모를 부스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항목에 저희 디벡스가 아주 고맙게도 포함이 돼 있었고, 이번 데모에서는 저희 기술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고객사들의 제품 혹은 프로토타입에 저희 제품을 집어넣어서 데모를 같이 해서 단순하게 작년에 기술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약 16,000명 정도가 방문하셨는데 아마 반도체 업체 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로봇 종사하시는 분들랑 만나보면 아직도 이제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디벡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주셨고, 저희가 지금 그 M1이라고 하는 거는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양산 테스트가 끝나면 빠르면 6월, 7월 정도면 아마 양산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V1이라고 하는 칩은 그 가속기 형태가 아니라 스탠드얼론의 AP 같은 형태로 그 안에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모듈을 꽂으면 카메라 인식을 한다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되고요. M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오렌지 파이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 보드에 M.2 커넥터에 커넥션만 하면 그냥 SBC를 AI 가속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저희가 Early Engagement Customer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약 200개 이상 업체에 저 샘플을 보내드리고 지금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LG, 하이크로봇, 뭐 현대, 뭐 포스코, 뭐 다양한 업체들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M1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파이류, 라떼판다, NXP 보드 등 M.2 커넥터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데모를 했었고,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PC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행히 로봇이랑 서베일런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M1을 가지고 사업하는 가장 큰 영역 중에 로봇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H1이 하이엔드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엣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서버 형태로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CCTV로 따지면 기존 CCTV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스테이션에서 관제 센터에서 컨트롤 한다든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한 100채널 정도는 하나의 H1 가지고 가능하고 렉 형태로 하면 한 10,000대의 CCTV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랩이랑 협력을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서 저희 그 M.2 모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에서 운영을 하는 IPC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이 그 포스코 DX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인데, 저게 그 철판, 강판 코일이 상당히 뜨거워서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데 저거를 비전으로 처리를 해서 뭐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입니다. 그러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엔비디아 거를 쓰면 되게 편한데, 그리고 기존에 썼던 뭐 쿠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커스터머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슨을 사용하니까 발열이 많이 나서 오동작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글로벌 그 저희 컴피티터라고 하는 업체 것들을 사용을 해봤더니 일단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 역시 생각보다는 발열이 많더라. 그래서 저희 걸 사용해 보시고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를 하는 국내 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로봇을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로봇 이런 업계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AI를 할 때 국산을 사용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여건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DX 레인이라고 해서 Last Invention이라고 저희가 코드네임을 붙인 DX 레인이라고 하는 다음번 DX M2 칩입니다. 그 전에 H1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특정 나라 전체 전력량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뉴스가 아마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회사 혹은 나라의 경쟁력이 H백을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도 4.0으로 넘어가면서 인퍼런스 코스트가 약 2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LLM 모델 같은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1ms 이내에서 응답을 해주고 응답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근데 그 중간단에 SLM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중간에 집어넣고 얘가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주고 답을 못하는 것들만 클라우드로 옮기면 지금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오버헤드를 상당히 줄이면서 원하는 퀄리티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글 특허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솔루션을 쓰면 응답 속도는 빨리 하면서 퀄리티는 클라우드에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신다. 그럼 본인이 스크래치부터 다 쓰신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사 과정이 본인이 웬만한 내용들은 논문을 써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교정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논문을 만든다고 하면 생산성을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이 제일 불평하시는 게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키오스크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에 대고 요즘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거기서 물어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컬에서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로컬 SLM으로 처리를 하고 간혹 뭔가 클라우드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만 클라우드로 보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협력 체계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계열의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라마 2, 7B, 13B를 구동을 시키려면 약 20GB, 36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HBM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나 HBM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큰 이익을 받고 있고 디벡스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HBM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희는 LPDDR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25에서 30 TPS를 5W 이내로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야 저게 정말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가전에서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전은 파워 버젯이랑 가격 이슈 때문에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싸면 못 쓰고 기능은 좋은데 발열이 많이 된다거나 소비 전력을 많이 먹으면 못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저 정도 스펙은 맞춰줘야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타겟으로 저희가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G U+와 MOU를 맺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LG U+가 다행스럽게도 엑사원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LLM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익시라고 하는 디바이스향의 작은 크기의 SLM 모델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 나누면 LG U+는 클라우드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각각 기기들,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계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기들에게 확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디벡스는 지금 현재는 비전 처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솔루션이 아마 로봇에서 실제로 사용해서 적용하기에도 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라고 아직은 안 됐을 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회가 있다. 저희가 이제 뭐 국책과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좀 있지만 조금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국내 기업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국내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제가 딥엑스라고 하니까 위쪽에 3층인가에 딥시크 쇼크 관련돼서 뭘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그룹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딥그룹의 계열사인데 딥엑스가 먼저 생기고 딥시크가 좀 나중에 생긴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고요. 딥엑스는 딥러닝 엑셀러레이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AI 연산을 가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부사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딥엑스의 활약으로 딥시크를 능가하는 또 피지컬 AI가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만으로 나오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